저는 한양 남대문 밖에서 짐꾼으로 살았습니다. 29회를 그렇게 살았죠. 어느 날 밤 주막에서 한 늙은 뱃사람을 만났습니다. 술에 취한 그가 중얼거렸어요. 동쪽 바다 너머엔 신분도 없고 양반도 없다더라.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곳이 있다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도망친 노비, 몰락한 역관, 파괴한 중, 빚에 쫓기는 상인. 모두 1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죠. 3년 안에 배를 만들어 이곳을 떠나자. 인천 앞바다 아무도 모르는 해안 동굴. 그곳이 우리의 작업장이 됐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삶을 살고 밤이 되면 동굴로 모여 배를 만들었어요. 한양호. 우리가 떠나올 땅의 이름을 배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10명 중 1명이 이미 관아에 우리를 팔았다는 걸. 그리고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는 끝까지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지금도 그날 밤 이야기를 합니다. 한양호를 만들던 10명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 10명 중 1명이었습니다. 제일 막 동굴 속 꿈. 형님 이거 진짜 우리가 탈배 맞습니까? 어둠 속에서 막내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횃불빛에 비친 나무뼈대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답했죠. 3년 뒤엔 이 배를 타고 저 바다를 건넌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순조 9년 1809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짐꾼으로 살았어요. 등에 지는 짐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건 천민이라는 꼬리표였죠. 양반집 사랑채 앞을 지나갈 때면 고개를 숙여야 했고 좁은 길에서 양반을 만나면 길가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게 길을 비키지 못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것. 절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대문 밖 주막에서 한 늙은 뱃사람이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외국 넘어 동쪽 섬나라엔 신분이 없다더라. 노비도 양반도 없이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고. 큰 배 한 척이면 갈 수 있다던데.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그 늙은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사흘 만에 남산 기슭 움막에서 그를 찾았죠. 반쯤 정신이 나간 노인이었지만 그가 말하는 이야기는 분명했어요. 임진왜란 때 잡혀갔던 조선 사람들이 그곳에 마을을 만들었다오. 신분도 없고 그냥 일한 만큼 먹고 산다더군. 나도 젊었을 때 가려다가 겁이 나서 못 갔지.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는 간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배를 만들 목수가 필요했고 항해를 할 뱃사람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함께 꿈을 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김목수였어요. 궁궐 목수였다가 양반의 딸을 흠모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람이었죠. 35살 손재주는 조선 최고였지만 이제 동대문 밖에서 관짝이나 만들고 있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조선을 떠난다고? 그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김 형님, 평생 이렇게 살 겁니까? 관짝 만들다가 죽어서 형님이 만든 관짝에 들어갈 겁니까? 그의 손이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언제부터 시작하지? 두 번째는 박역관이었습니다. 몰락한 역관 집안 출신으로 중국말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뇌물을 못 바친다는 이유로 역관직을 빼앗겼죠. 그 역시 한양 뒷골목에서 장사치들의 통역이나 해주며 살고 있었습니다. 동쪽 섬나라? 거기 말을 배워야 하지 않겠나? 그가 비웃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형님이 중국말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배우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손짓 발짓으로라도 살아갈 겁니다. 여기서 개처럼 사느니 차라리 거기서 짐승처럼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박역관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명씩 모였습니다. 도망친 노비 철수 22, 파괴한 중 해운 43, 빚에 쫓기는 상인 이주사 39, 과거에 낙방한 선비 정서방 41, 한양 기방에서 도망친 기생 월선 28, 궁궐 주방에서 쫓겨난 숙수박씨 52, 그리고 막내 서기 16, 모두 10명이었어요. 제각각 다른 사연을 가진 하지만 하나같이 조선이라는 땅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던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남산 기슭 움막에 모였습니다. 그날 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우리 약속합시다.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3년 안에 배를 만들어 이곳을 떠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배신하면 죽이는 거지. 철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끝맺음을 했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장소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안전한 곳. 박역관이 말했어요.
그때 해운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해안 동굴이 있습니다. 제가 전국을 떠돌 때 발견한 곳인데 만조 때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는 깊숙한 동굴이 드러나죠. 그곳이면 됩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월선이 물었어요. 밤마다 걸어갑니다. 제가 답했죠. 한양에서 인천까지 4, 50리. 밤에 출발해 새벽에 도착하고 해가 뜰 무렵 다시 돌아옵니다. 낮에는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요. 미친 것 아닙니까? 정서방이 눈을 크게 떴어요. 미친 겁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치지 않고는 못 떠납니다. 이 조선에서 그날 밤 10명은 피를 나눴어요. 손가락을 베어 한 그릇에 피를 떨어뜨렸죠. 그리고 그 피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탈 사람들입니다. 사흘 후 첫 번째 밤, 우리는 남대문을 나서 인천 쪽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가을밤이었지만 땀이 흘렀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새벽 4시쯤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해운 스님의 안내로 바위 사이를 지나 동굴에 들어갔어요. 오, 모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생각보다 넓고 깊은 동굴이었어요. 천장도 높았고 바닥도 평평했죠. 여기서 배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김묵수가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자재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씩 가져옵니다. 목재는 제가 관짝 재르라고 사고 목과 연장도 조금씩 모으죠. 돛은 제가 구하겠습니다. 월선이 말했어요. 기방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무명천을 조금씩 빼돌릴 수 있습니다. 노도 필요합니다. 제가 만들겠습니다. 철수가 자원했어요. 모두가 제 역할을 찾았습니다. 저는 전체를 조율하고 김묵수가 배를 설계하고 박력관이 향해 지식을 정리하고 해운 스님이 식량을 준비하고 10명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렸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양호를 만듭니다. 제가 말했고 모두가 외쳤습니다. 한양호. 그날 밤 우리는 첫 나무를 동굴에 들였습니다. 김묵수가 설계도를 모래바닥에 그렸어요. 중간 크기 범선입니다. 10명이 타고 보름 정도 항해할 수 있는. 너무 크면 만들 수 없고 너무 작으면 풍랑에 못 견디니까요. 얼마나 걸립니까? 3년. 밤마다 5시간씩 작업하면 가능합니다. 서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형님들, 정말 될까요? 해운 스님이 서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안 되면 죽는 거지, 뭐. 여기서 평생 개처럼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쓸쓸하고 서글픈 웃음이었죠. 첫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걸어가서 새벽까지 작업하고 다시 걸어 돌아오는. 몸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서기는 매일 울면서 작업했고 월선은 손에 물집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진짜 못하겠어요. 어느 날 밤 정서방이 쓰러지며 말했어요. 그때 김묵수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죽을 때까지 과거나 보시오. 낙방하고 또 낙방하고 늙어서 길거리에서 죽게. 놓으시오. 내가 뭘 잘못했소?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어요. 저는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동굴에 메아리 쳤어요. 두 사람이 멈췄습니다. 형님, 정서방님. 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힘든 건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앞으로 평생 후회할 겁니다. 아, 그때 조금만 더 버텼으면 하면서요. 우리 1년만 버텨봅시다. 1년. 해운 스님이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나무 아미타불. 중생의 고통은 끝이 없고 인내 또한 끝이 없나니. 그날 밤 우리는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굴 바닥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철수는 양반집 머슴으로 태어나 평생 개처럼 살았다고 했어요. 주인 도령이 재미로 그를 때려도 웃어야 했고 주인 마님이 음식을 던져줘도 감사해야 했다고. 한 번은요. 주인 도련님이 제 밥그릇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걸 먹으라고. 저는 먹었어요. 안 먹으면 맞아 죽을 테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월선은 어려서 기생으로 팔렸다고 했습니다. 12살부터 노래와 춤을 배웠고 16부터 양반들의 술자리에 나갔다고. 제 몸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제 웃음도 제 눈물도 모든 게 돈이었죠. 하루는 어떤 양반이 제게 말했어요. 너는 사람이 아니라 꽃이다. 예쁘게 피었다가 시들면 버려지는. 그날 밤 저는 도망쳤습니다. 이 주사는 평생 장사를 했지만 양반들의 뇌물과 관아의 세금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번 돈의 절반 이상을 빼앗겼고 항의하면 곤장을 맞았다고. 한 번은 억울해서 관아에 소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저를 뺨을 때리더군요. 상놈 주제에 감히 양반을 고소해. 그날 이후로 포기했습니다. 아, 이 나라에서 상놈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사연을 가졌지만 결국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신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입에 한영우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개처럼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되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서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맞아. 자유롭게. 2달째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작업도 빨라졌어요. 김묵수의 지휘 아래 배의 뼈대가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했죠. 용골이 중요합니다. 이게 배의 등뼈니까요. 밤마다 톱질 소리, 망치질 소리가 동굴에 울렸어요. 파도 소리와 섞여 묘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역관이 지도를 펼쳤어요. 여기가 조선이고 이쪽이 외국입니다. 그 너머에 섬나라가 있다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하지만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찾을 수 있겠죠. 제가 말했어요. 만약 못 찾으면요? 서기가 물었습니다. 그럼 바다에서 죽는 거지. 철수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개처럼 죽느니 바다에서 사람답게 죽는 게 낫지 않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조선이라는 땅에서 3달째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동굴로 가는 길에 포졸들과 마주쳤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가는 놈들이냐? 포졸이 횃불을 들이댔어요. 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인천 객주에 짐을 나르러 갑니다. 새벽 일찍 도착해야 해서요. 밤에? 수상한데? 저희는 천민입니다.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밤에 이렇게 두 끼라도 먹으려면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포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책 가거라. 상놈들 불쌍하게. 그렇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조심하게 됐어요. 길을 바꾸고 시간도 조금씩 달리했습니다. 한 번만 더 걸리면 끝입니다. 박역관이 경고했어요. 모두가 긴장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배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직 멀었지만 확실히 배였습니다. 와, 진짜 만들고 있네요. 서기가 감탄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배를 만들고 있다는 게.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배 이름을 새겼어요. 김묵수가 조심스럽게 목재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한양호. 우리가 떠나올 땅의 이름이었습니다. 떠나지만 잊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아름답네요. 월선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우리의 배.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2막 1095일의 밤. 1년이 지났습니다. 365일 밤 우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동굴로 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갔습니다. 배는 이제 확실한 형태를 갖췄죠. 놀랍습니다. 어느 날 밤 박역관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만들었네요. 이 배를.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천민들이 아무 기술도 없던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 있다는 게. 하지만 김묵수는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직 절반도 안 왔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방수 처리, 돛설치, 키 제작. 하나라도 잘못되면 바다에 나가자마자 침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월선이 물었어요.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죠. 시간이 더 걸립니다. 김묵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3년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3년도 버티기 힘든데 더 오래? 그럼 4년이든 5년이든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완성하는 겁니다. 서두르다가 망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1년 6개월째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이 주사가 장사를 하다가 관아에 잡혔어요. 뇌물을 안 바쳤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았죠. 우리는 그날 밤 동굴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절뚝거리며 이 주사가 나타났어요. 등에는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형님, 서기가 달려갔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이 주사가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작업은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세요. 김묵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 주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루라도 쉬면 3년이 4년 되고 4년이 5년 됩니다. 저는 합니다.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톱을 들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각자의 작업에 더 열심히 임했죠. 그날 밤 동굴에는 톱질 소리만 울렸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똑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떠난다. 2년째 배는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방수 처리와 돈만 달면 됐어요. 송진을 배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안 새죠. 김묵수가 설명했어요. 송진은 어디서 구합니까?
산에 가서 직접 채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대로 산에 갔어요. 밤에 동굴에서 작업하고 낮에는 남산에 올라가 소나무에서 송진을 모았습니다. 잠은 거의 자지 못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정서방이 지쳐서 중얼거렸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제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그 즈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동굴에 도착했는데 연장 배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분명 우리가 정리해둔 그대로여야 하는데 누가 왔다 갔나? 철수가 경계하며 말했어요. 설마 발견된 건 아니겠죠? 서기가 두려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닐 겁니다. 발견됐으면 진작 포졸들이 왔을 거예요. 박력관이 말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혹시 우리 중 누가 물건을 옮긴 건 아닙니까? 월선이 물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죠. 이상하네요. 그날 이후로 계속 작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로프가 풀어져 있거나 못이 사라지거나 심지어 배 이름 한양호에 흠집이 나 있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김목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혹시 우리 중에? 해온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동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설마요.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인데. 이 주사가 말했지만 모두의 눈빛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경계를 강화합시다. 작업시간 외에는 동굴에 절대 혼자 오지 않기로 하고 제가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게 된 거죠. 2년 3개월째 돛이 완성됐습니다. 월선이 기방에서 조금씩 빼돌린 무명천을 이어붙여 만든 돛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바람을 받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름답네요. 월선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만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 밤 돛을 배에 달았습니다. 바람이 동굴로 불어와 돛이 부풀어 올랐을 때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배다. 진짜 배다. 서기가 뛰어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방해하고 있다는 의심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2년 6개월째 배는 완성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방수 처리만 끝내면 됐어요. 김목수가 계산한 바로는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밤 제가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이제 정말 한 달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배를 타고 조선을 떠날 수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정서방이 물었어요. 동쪽으로. 박력관님이 계산한 항로대로요. 박력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조류를 타면 보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가봐야 아는 거죠. 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여기 남아도 지옥, 가다가 죽어도 지옥. 차라리 희망을 품고 죽는 게 낫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출항일을 정합시다. 제가 말했어요. 달이 없는 밤 금음날이 좋겠습니다. 해온 스님이 제안했어요. 한 달 뒤 금음. 그날 우리는 떠납니다. 모두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2년 반을 함께 버틴 10명의 손이었어요. 2년 8개월째 배의 방수 처리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송진을 배 전체에 꼼꼼히 발랐어요. 이제 이틀만 더 말리면 완성이었습니다. 드디어 김목수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제 평생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축하를 했습니다. 이 주사가 마련한 술 한 병을 나눠 마셨어요. 건배, 한양호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동굴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잠깐 박력관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요? 저기 동굴 입구에. 우리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동굴 입구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누구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여러 명의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포졸이다. 도망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포졸 20명이 횃불을 들고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꼼짝 마라. 포교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2년 8개월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누가 밀고 한 거지? 철수가 이를 갈며 물었어요. 포졸들이 우리를 묶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중 하나.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포교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너희 중 한 놈이 신고했지. 좋은 포상금을 받았고. 누구냐? 누가 배신했어? 정서방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명 모두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포졸들이 우리를 끌고 나가려 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배를 쳐다봤어요. 한양호. 거의 완성된 우리의 배. 우리의 꿈. 우리의 자유. 배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포교에게 물었어요. 불태워버린다.
역적들의 탈출 도구니까. 그 말에 모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우리 배를. 하지만 포졸들은 이미 횃불을 배에 던졌어요. 송진을 바른 배는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아, 서기가 울부짖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2년 8개월간 만든 배가 우리의 희망이 불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배신자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였다는 것을. 아마도 첫날 밤부터. 하지만 누군지는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3막 배신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관아 옥사에 갇혔습니다. 축축한 감옥 바닥, 쥐들이 돌아다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10명이 한 방에 갇혔죠. 누구냐? 철수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중 누가 밀고 했냐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10개의 시선이 서로를 향했어요. 나는 아니다. 정서방이 먼저 말했어요. 나도 아니요. 박력관이 이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아닙니다. 한 명씩 부인했지만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했어요. 2년 8개월을 함께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10명이 모두 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포도대장이 위압적으로 우리를 내려다봤어요. 너희들이 역적 모의를 했다는 것 이미 다 알고 있다. 자백하면 형을 감해주마. 역적 모의라뇨? 제가 반박했어요. 우리는 그저 다른 땅으로 가려고 했을 뿐입니다. 반역을 꾀한 게 아니라 조선을 버리고 떠나려 했다면 그게 곧 역적이다. 포도대장이 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너희 같은 천민들이 감히 나라를 벗어나려 하다니. 이것이 역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는 반란을 일으키려던 것도 아니고 왕을 해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을 뿐인데. 그나저나 포도대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너희 중 한 놈은 똑똑하더라. 일찌감치 우리에게 알려서 포상금을 챙겼지. 누굽니까? 서기가 소리쳤어요. 그 배신자가 누구냐고요? 포도대장이 웃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지. 밀고자의 신원은 보호해야 하니까. 하하. 우리는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신문은 나흘간 계속됐습니다. 하루는 정서방이, 하루는 이주사가, 하루는 월선이 끌려나갔어요. 돌아올 때마다 피투성이었습니다. 자백하라. 누가 주모자냐? 배를 만든 건 누구 생각이었냐? 다른 공모자는 없느냐? 똑같은 질문이 반복됐지만 우리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이상하게도 배신자를 찾는 것보다 서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옥사에 돌아온 김묵수가 중얼거렸어요. 이상합니다. 뭐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관아에서 배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용골이 어떻게 생겼는지, 돛이 몇 폭으로 만들어졌는지, 심지어 송진을 어디서 구했는지까지.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일반 밀고자라면 그냥 동굴에서 배를 만들고 있다고만 알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매일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중 하나?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10명이 서로를 쳐다봤죠. 아니면 해온 스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부터 함께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해 들어온. 그게 말이 됩니까? 철수가 소리쳤어요. 2년 8개월을 함께 고생했는데 그게 다 연기였다고요? 모르는 일이지. 박력관이 어둡게 말했어요. 사람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다섯째 되던 날, 서기가 신문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손가락 2개가 꺾여 있었어요. 서기야. 저는 달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형님. 서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 안 불었어요. 끝까지 안 불었어요. 잘했다, 잘했어.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16살 소년의 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근데 형님, 서기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저기 계신 정서방님, 뭔가 이상해요. 왜? 신문실에서 나올 때 봤는데 포졸들이 정서방님한테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았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확실하냐? 잘은 모르겠어요. 워낙 어두워서. 하지만 분명 저는 정서방을 쳐다봤어요. 그는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피투성이었죠. 설마. 아니야. 서기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의심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어요. 고문과 신문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심으로. 어느 날 밤 저는 정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서방님. 왜 그러시오? 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형님이 배신자는 아니시죠?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를 의심하는 거요? 아닙니다.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뭐요? 정서방이 소리쳤어요. 그 바람에 다른 사람들도 깼습니다. 무슨 일이요? 김목수가 물었어요. 이 사람이 날 의심합니다. 저도 의심받았습니다. 월선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 이 주사님이 절 쳐다보시는 눈빛이 마치 제가 배신자인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요. 박력관이 말했어요. 우리 모두 서로를 의심하고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해온 스님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관아에서는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의심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진짜로 배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가 반박했어요. 포도대장이 직접 말했어요. 우리 중 한 명이 밀고 했다고. 그게 진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해온 스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관아에서 우리를 이간질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찾아냈다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 우연히 발견했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감시했거나. 모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을 수도. 제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2년 넘게 매일 밤 인천으로 간다면 누군가는 눈치챘을 수도 있죠. 밀고자가 없어도. 그럼 우린 속은 건가요? 서기가 물었어요. 우리끼리 싸우라고 관아에서 거짓말을 한 건가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보름째, 형이 내려졌습니다. 주모자 박철웅전은 유배 20년, 나머지는 각각 곤장 100대와 유배 10년. 우리는 모두 살아남았어요. 사형은 면했습니다. 그게 의외였죠. 왜 죽이지 않는 걸까?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역적 모의라고 했으면서. 아마도. 김목수가 말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왕을 해치려 한 게 아니라서일 겁니다. 그냥 도망가려 한 천민들이니까. 본보기로 벌만 주는 거죠. 본보기.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본보기구나. 감히 조선을 떠나려 한 천민들의 본보기. 곤장을 맞는 날. 우리는 한 명씩 형틀에 묶였어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놈들이 조선을 버리고 도망가려 한 역적들이다. 천민 주제에 감히. 사람들의 야유가 쏟아졌어요. 첫 번째 곤장이 제 등을 때렸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를 맞을 때쯤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차라리 배를 타고 떠났다면 바다에서 죽는 게 나았을까? 100번째 곤장이 끝났을 때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유배수 수레 안에 있었어요. 등은 불덩이처럼 뜨겁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옆을 보니 서기가 있었어요. 형님, 깨어나셨어요? 여긴? 유배지로 가는 중입니다. 형님은 저랑 함께 제주도로 간대요. 다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정서방님과 월선씨는 함경도, 김목수님과 철수는 경상도, 나머지 분들도 다 다른 곳으로.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서기야. 네, 형님. 미안하다. 내 인생을 망쳤구나. 서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형님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꿈을 꿨어요. 자유를 꿈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레가 흔들리며 나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조선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산과 들, 마을과 사람들. 우리가 떠나려 했던, 하지만 결국 떠나지 못한 땅. 형님, 서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배신자는 정말 있었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다.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아니면요? 우리 모두가 배신자였을지도 모르지.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봐라. 우리 중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이미 포기하고 있었을 거야. 이게 될까? 잡히면 어떡하지? 차라리 그만둘까? 그런 의심과 두려움 자체가 일종의 배신 아니었을까?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배신자네요. 솔직히 중간에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야.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린 모두 배신자였고 동시에 아무도 배신자가 아니었는지도 몰라. 수레가 멈췄습니다. 잠깐 쉬어간다. 포졸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수레에서 내려 길가에 앉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자 알아봤어요. 박력관님. 박력관도 우리를 알아봤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철웅, 서기, 우리는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형님은 함경도로 간다고 들었는데 나도 제주도로 가는 중이요. 경로가 바뀐 모양이요. 우리는 잠시나마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른 분들 소식은 들으셨소? 김목수가 유배 가는 길에 병으로 죽었다더군. 이 주사도 곤장을 맞고 상처가 악화되어. 월선 씨는요? 모르겠소. 소식이 없소. 우리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박역관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은 배신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역관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나는 배신자가 없었다고 믿고 싶소. 하지만 포도대장이 관아의 말을 어떻게 믿소?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수작이었을 수도 있지 않소? 그럼 어떻게 우릴 찾아낸 겁니까? 누군가 우연히 발견했을 수도 있소. 아니면 오랫동안 감시했거나 2년 넘게 매일 밤 같은 길을 걸었으니 눈치챈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중요한 건 박역관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며 끝나면 그게 진짜 패배라는 거요. 우리의 우정까지 깨진다면 관아가 원하는 바로 그거 아니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다시 헤어졌습니다. 박역관은 북쪽으로, 저와 서기는 남쪽으로. 형님, 건강하십시오. 자네들도 다시는 볼 수 없을 사람이었죠. 수레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배신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마 평생 모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 10명은 진심으로 꿈을 꿨습니다. 자유를, 새로운 삶을.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조선이라는 땅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다른 곳을 꿈꾸는 게 역적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3막 제주도의 진실. 제주도. 바람이 거센 섬이었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바위를 때렸고 하늘은 항상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저와 서기는 섬 북쪽 마을에 배치됐어요. 유배인으로서 할 일은 간단했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관아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 첫 달은 지옥이었어요. 등에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불타는 배, 동료들의 비명, 그리고 배신자의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은 항상 흐릿했어요.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우리를 불렀어요. 너희들 유배 온 지 꽤 됐구나. 예, 일은 잘하더라. 성실하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까지 왔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배를 만들었습니다. 네, 조선을 떠나기 위해. 이장의 눈이 커졌어요. 조선을 떠나? 왜? 숨이 막혀서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천민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이장이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잡혔구나. 예, 어리석은 짓이었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장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해는 간다. 나도 젊었을 때 한 번쯤 생각했거든. 이 섬을 떠나면 어떨까 하고.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용기가 없었지. 그리고 이제는 이 섬이 내 고향이 됐어. 이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희도 그럴 거야. 여기서 20년 살다 보면 이곳이 고향이 될 테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섬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바람과 파도 소리에 익숙해졌고 밭일도 능숙해졌습니다. 서기는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렸어요. 밝은 성격 덕분에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죠. 형님,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서기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밥도 주고 한양에서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웃지 못했어요. 서기에게는 이곳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었지만 제게는 실패한 꿈의 무덤이었으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어요. 박철웅이라는 자가 누구냐? 저입니다. 한양에서 편지가 왔다. 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누가 보냈을까? 펼쳐보니 월선이었습니다. 철웅 형님께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함경도 회령에 있습니다. 여기는 춥고 척박하지만 그래도 살만합니다. 형님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펜을 들었어요. 지난달 우연히 정서방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이곳으로 유배를 왔더군요. 우리는 오랜만에 한양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정서방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안다. 배신자가 누군지. 저는 깜짝 놀라 물었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정서방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아니야. 배신자는 없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관아에서 우릴 추적한 건 밀고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지. 단순히 우리가 너무 오래, 너무 자주 같은 패턴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야. 정서방님 말씀에 따르면 관아에서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답니다. 매일 밤 10명의 천민이 한양을 나서 인천으로 가는 걸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몰래 뒤쫓아왔고 동굴을 발견했고 우리가 거의 다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망타진한 겁니다. 배신자 이야기는 우리를 이간질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형님, 저는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며 보낸 그 시간들이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요.
우리 중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였습니다. 그걸 형님께 꼭 전하고 싶었어요. 건강하세요, 형님.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마이너스 월선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배신자가 없었다고? 서기가 제 옆에서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형님, 그럼 그래, 우리가 서로를 의심한 건 다 헛된 거였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어야 했는데 끝까지. 하지만 관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서로를 의심했죠. 형님, 그럼 정서방님은 배신자가 아니었던 거네요? 응, 아무도 배신자가 아니었어. 며칠 후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월선에게 편지 고맙다. 진실을 알려줘서. 나도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우리 중 누가 배신했을까? 왜 배신했을까? 하지만 이제 알았어.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의 실패는 배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순진했기 때문이야. 2년 넘게 매일 밤 같은 길을 걸으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 그게 우리의 실수였어. 하지만 한 가지는 후회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꿈을 꿨다는 것.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시도했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선의 수많은 천민들과 달랐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건강하게 지내. 우리의 꿈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니까. 마이너스 철웅 올림.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유배인이 왔어요. 저는 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해온 스님, 철웅. 우리는 포옹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동료였습니다. 스님은 강원도로 갔다고 들었는데 죄가 더 늘어서 여기로 옮겨졌소. 관아에서 말썽을 좀 부렸거든. 해온 스님은 여전히 호탕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양호에 대해, 동료들에 대해, 그리고 배신자에 대해. 스님도 들으셨습니까? 배신자가 없었다는 걸. 들었소. 월선에게서 편지를 받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온 스님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소. 예, 배신자가 없다는 걸. 관아의 거짓말이라는 걸.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두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스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단하오. 포도대장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었지. 진짜 밀고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석방됐을 거예요. 포상금도 받고. 하지만 우리 10명 모두 똑같이 처벌받았소. 그 말은 아무도 밀고하지 않았다는. 그렇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가 서로 의심한 그 시간들은 허망한 것이었지. 하지만 해온 스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었소. 의심이 얼마나 사람을 갉아먹는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편지가 왔어요. 이번엔 박역관이었습니다. 철웅에게 나는 지금 경상도 울산에 있네. 바다가 보이는 곳이야. 매일 바다를 보면서 생각하지. 만약 우리가 성공했다면 지금쯤 저 바다 건너편에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 우리의 계획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걸. 배 한 척으로 동쪽 바다를 건너. 정확한 지도도 없이, 항해 경험도 없이. 아마 출항했다면 일주일도 못 가서 침몰했을 거야. 우리는 모두 바다에서 죽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잡힌 게 다행일 수도 있어. 최소한 우리는 살았으니까. 하지만 가끔은 생각해. 그래도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를 보여줬다면? 뭐,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 그나저나 자네도 들었겠지? 배신자가 없었다는 걸. 나는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았네. 우리 10명은 진심이었으니까. 건강하게 지내게. 우리의 우정은 계속될 테니까. 마이너스 박역관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제주도의 바다는 넓고 깊었습니다. 저 너머에 정말 우리가 꿈꾸던 땅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환상이었을까요? 형님, 서기가 다가왔어요. 뭘 보세요? 바다를. 형님은 아직도 후회하세요? 한양호를?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는 하지 않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만요? 아쉽지.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서기가 웃었어요. 저는 형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꿈을 꿀 수 있었으니까.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꿈을 꿨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 사람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고 작은 밭도 생겼습니다. 서기는 장가를 들었어요. 마을 처녀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죠. 형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내가 짓거라. 한양이라고 지으면 어때요? 우리가 떠나려 했던 그곳의 이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자유라고 지어라. 자유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 하지만 이 아이는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기의 눈이 붉어졌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형님.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40이 넘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어요. 박철웅, 유배가 절반 끝났다. 모범적으로 생활했으니 나머지 10년은 면제한다. 정말입니까? 떠나도 좋고 여기 남아도 좋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 남을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양이 그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그래, 예. 이곳이 이제 제 고향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양호, 우리의 꿈. 배는 불탔지만 꿈은 남았습니다. 우리 10명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 꿈은 실패했지만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겼어요. 우리는 시도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천민이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형님, 멀리서 서기가 아이를 안고 오는 게 보였어요. 자유가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저는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의 배는 침몰했지만 우리의 희망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 음악 한양호는 계속된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50살이 넘었어요. 제주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서기의 아들 자유는 이제 15살이 됐어요. 영리하고 씩씩한 소년으로 자랐죠. 어느 날 자유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이름은 왜 자유예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에 할아버지에겐 9명의 친구가 있었단다. 9명이요? 응. 우리는 함께 배를 만들었지. 한양호라는 이름의 배를. 자유의 눈이 반짝였어요. 배요? 왜 만드셨어요? 떠나기 위해서였어. 이 조선이라는 땅에서. 저는 20년 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동굴에서의 밤들, 함께 흘린 땀, 서로를 의심했던 순간들, 그리고 불타는 배. 결국 실패하셨네요. 자유가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 실패했지. 하지만 저는 자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시도했단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 하지만 잡혀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여기서 너를 만났으니 그것도 복이 아니겠니? 자유가 웃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언젠가 배를 만들어 볼까요? 배를? 네. 할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이룰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잠시 놀랐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룰 수도 있겠구나. 그 후 일주일, 저는 마을 이장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철웅, 한양에서 사람이 왔네. 한양에서요? 자네를 찾아왔어. 누가 저를 찾아온다는 걸까? 20년 만에 마을 입구로 가보니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빡, 역관님? 철웅, 우리는 포옹했어요.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형님, 어떻게 자네를 찾아 1년을 걸어 다녔네. 경상도에서 여기까지. 왜요? 왜 저를? 박력관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양호의 설계도야. 김목수가 그린. 저는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걸? 김목수가 죽기 전에 내게 보냈네. 이걸 철웅에게 전해달라고. 저는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배의 모양, 치수, 구조, 모든 게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실패했지만 이 설계도는 남는다. 언젠가 누군가 이 배를 완성하기를.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김 형님, 그리고 이것도. 박력관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1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웅 생존, 제주도. 서기 생존, 제주도. 박역관 생존, 경상도. 김목수 사망, 1815년. 이주사 사망, 1814년. 정서방 생존, 함경도. 월선 생존, 함경도. 철수 사망, 1816년. 회원 생존, 제주도. 박씨 사망, 1813년. 10명 중 5은 죽고 5은 살았습니다. 월선이가 만든 명단이야. 우리가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었지. 월선 씨가. 그래, 그녀가 우리 10명을 잊지 않으려고 만든 거야. 저는 명단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절반은 살았구나. 그리고 그 절반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네. 박력관이 웃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해운 스님까지 불러 셋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해운 스님이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한양호를 만든 지 실패한 꿈이었지만 박력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후회하지 않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건배.
우리의 한영우를 위하여. 셋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며칠 후 박 역관이 떠나기 전날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형님, 배신자 이야기. 형님은 진짜로 믿으십니까? 배신자가 없었다는 걸. 박 역관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 그래. 그게 답일세.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있었든 없었든 이제 상관없는 일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용서했다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친구라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배신자를 찾는 것보다 서로를 믿는 게 더 중요해. 그게 우리가 20년 동안 배운 거 아니겠나? 박 역관이 떠나는 날, 저는 그에게 설계도를 돌려주려 했어요. 형님이 가지고 계십시오. 아니야. 박 역관이 손을 저었어요. 이건 자네가 가져야 해. 그리고 언젠가 자네의 손자에게 주게. 손자요? 그래. 우리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는 이룰 수도 있어. 언젠가는. 저는 설계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안녕히. 형님도 건강하십시오. 박 역관은 떠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0이 넘었어요. 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자유는 25살이 됐고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어요. 할아버지, 손자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내가 짓거라. 한영이라고 짓고 싶은데요. 할아버지께서 떠나려 했던 곳의 이름으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이름이구나. 어느 날 저는 자유를 불렀습니다. 자유야, 할아버지가 줄 게 있다. 뭔데요? 저는 20년 넘게 간직해온 설계도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한영호의 설계도다. 할아버지와 9명의 친구들이 만들려던 배. 자유가 설계도를 펼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제가 가져도 돼요? 그래. 언젠가 내가 이 배를 만들 수도 있을 테니까. 정말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너는 성공할 수도 있어. 시대가 바뀌면 언젠가는. 자유가 설계도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저 꼭 만들어 볼게요. 할아버지의 꿈을. 며칠 후 저는 병이 들었어요. 오래된 상처가 덧나 열이 났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오래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마지막 밤 저는 서기와 자유 그리고 손자 한양을 불러 모았습니다. 할아버지, 떠나시는 건가요? 자유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이제 가야 할 시간인 것 같구나. 싫어요. 가지 마세요. 자유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 배를 만들었지만 타지 못했고 자유를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지. 아니에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저는 손자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있으니까. 우리의 꿈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니까. 서기가 말했어요. 형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고맙다, 서기야.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동굴에서 함께 배를 만들던 10명의 모습을. 김묵수의 웃음, 월선의 노래, 철수의 농담, 해운 스님의 연불, 그리고 거의 완성된 한양호의 모습을.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어. 우리의 꿈은 계속된다. 30년 후, 조선 말기 개화기, 한 젊은이가 제주도 해안에서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배를 만드시오? 한양호요. 한양호? 예. 제 증조할아버지와 그분의 친구들이 만들려던 배입니다. 이제 저는 그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젊은이는 설계도를 펼쳤어요. 60년 넘게 보관된 김묵수의 설계도였습니다. 조선을 떠나시려고? 아니요. 젊은이가 웃었어요. 이제는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배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꿈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1년 후 한양호는 완성됐습니다. 완벽한 범선이었어요. 돛을 달고 키를 달고 이름을 새겼습니다. 젊은이는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바람을 받으며 한양호는 드디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60년 만에 그날 밤 제주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이상한 빛을 봤다네. 배 주변에 10개의 빛이 떠다녔다고. 마치 누군가 함께 타고 있는 것 같았다던데.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호에는 10명이 타고 있었다고. 박철웅, 서기, 김목수, 박역관, 정서방, 월선, 철수, 해운, 이주사, 박씨. 60년 전 함께 꿈을 꿨던 10명이 드디어 그들의 배를 타고 자유를 향해 나아갔다고. 끝. 그들의 배는 침몰했지만
그들의 꿈은 살아남았습니다. 배신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바다 위를 떠돌고 있습니다.